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교양대학의 김정규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리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주제의 토픽은 디지털 시대에도 글을 쓰고 읽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수학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뭐 사과가 두 개 놓여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앞에 있는 물리적인 사물을 세는데 수를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수학으로서 표현하고 이해하고 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센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학이 다루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명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말과 항상 뭐를 대비시키냐면 가상이라는 말을 대비시킵니다. 가상은 말 그대로 가짜죠. 그렇게 보면 현실은 진짜이고 가상은 가짜이고 이런 구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현실은 어떤 고정된 하나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모습이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수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수학은 세계를 읽는 하나의 우리의 정신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 세계를 읽죠. 수학은 세계를 읽는 하나의 우리의 정신의 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례가 그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천동설과 지동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해가 뜨고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해가 뜨고 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험에 굉장히 익숙하죠. 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천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천동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천동설이 아닐 겁니다. 지동설이죠.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이것을 추진한 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즉, 천체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그 계산이 잘못되지 않은 한 천체는 이 계산하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즉, 우리의 경험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말 현실처럼 보이지만 코페르니쿠스에 있어서 현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었죠. 수학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학이 드러내는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뿐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 강연을 다녔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그 강연의 방식은 사실상 칠판에 자신의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칠판에 가득 써 있는 것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즉 우주를 수학으로서 그려냄으로써 수학, 양으로 이해되는 세상, 현실을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즉 양으로 이해되고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에겐 필요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뉴머러시라고 부릅니다. 이 뉴머러시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수학자들도 뉴머러시라고 하는 것을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뉴머러시는 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리터러시는 문자라는 것에서 출발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리터러시라는 말은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아닌데 왜 수학을 뜻하는, 수를 뜻하는 뉴머러시가 또 하나의 리터러시로 이해가 될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 뭐 헬스 리터러시, 뭐 여러 가지 리터러시가 있는데 거기는 문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터러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리터러시라고 부르면 문자 리터러시라고 이해를 하지만
리터러시는 사실상 문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상 리터러시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문자 리터러시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들은 리터러시라는 말을 쓸까?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읽습니다. 특히 우리의 위대한 한글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문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문자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죠. 근데 왜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배울까요? 2016년에 그 유럽 리터러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유럽 연합의 한 단체에서는 이 하나의 리터러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터러시 선언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리터러시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정보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린 그거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보입니까?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실체와 정체를 뭐가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요 자료화면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조선에 있어야 경국대전, 그죠? 조선이란 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문자로서 설명해 놓습니다.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지금 현재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글이 이 국가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단순히 문자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구성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문자 세계이죠. 따라서 우리의 관련된 정보, 생활, 심지어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까지도 문자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 문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요. 과거에는 이 문자를 잘 읽고 쓰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세의 대학에서도 리터러시는 즉 이 글을 쓰고 읽고 사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학습 과정이었고요. 이런 교육이 일반화된 현재에서는 당연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대단히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난독증은 질병의 하나로 이제 원래 있었던 용어이죠. 그러니까 뇌신경의 어떤 그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좀 있으면 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글이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거나 또는 문자가 뭐 구부려져 보이거나 그래서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또는 해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으로서의 난독증 말고 이 기능성 난독증이라는 현상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 기능성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기능성 난독증이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삶이 디지털의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업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전자책 같은 경우도 한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전환되는 것, 우리의 삶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디지털 기기, 뭐 예를 들면 SNS라든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모티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이모티콘을 여러분 문자라는 형태로 다 바꾸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화나는 모습을 문자를 통해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적어서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화난 모습들을 이해할까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문자를 쓰지 않아도 또한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지털로 열리는 세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를 들면 비디오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문자가 없이도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려냈던 세계와는 또 다른 방식의 이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죠. 즉, 이 현실, 즉 디지털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자를 사용했던 방식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읽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즉 문자 세계라고 하는 현실을, 문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문 같은 경우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5문장만 넘어가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문자 현실에 살다가 디지털 현실이라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시키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짜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현실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모방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것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에서. 그러면 문자 리터러시의 약화가 디지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모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라고 부른 곳에서 우리가 살던, 문자 현실에서 살던 것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놨다면 문자 현실의 익숙함이 디지털 현실에서의 익숙함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문자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 안에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각각의 현실들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다양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현실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왜? 우리가 그 현실들에 들어가서 살고 행동하고 딴 사람과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문자 현실에도 사람들을 만나죠. 예를 들면 우리는 편지라는 형태로 만날 겁니다.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현실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된 현실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만큼 사실상 다른 능력도 그만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뉴머러시, 즉 수학에 대한 능력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문자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 예를 들면 코딩도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것을 OECD에서 2018년도에 일종의 이 제언서처럼 미래 교육과 관련된 그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OECD의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이 문건에 따르면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난독증을 연구했던 이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미국의 교사이신데요. 인지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2개의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목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리터러시들을 다양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정보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보의 능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뭐 무기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리터러시를 통해서 단순히 사용 능력만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이해하는 것. 디지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런 특성들을 읽어내고 그런 특성들을 내가 활용할 때에 디지털 정보들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만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리터러시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리터러시를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기술적 능력으로 리터러시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리터러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 즉 현실을, 단순히 어떤 문자가 아니라 수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가장 오랫동안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문자 리터러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리터러시, 즉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쓰는 리터러시를 버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터러시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문자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뉴머러시, 이 모든 능력들을 같이 증진하고 함양하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제의 토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